안녕하세요. 네, 고태산TV의 고태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개했습니다. 대권 시간표를 공개했는데 한 27일쯤 투수로 얘기하자면 등판한다고 등판한다고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 이 대변인이.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 시간표가 공개됐다. 오늘 27일 이후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민심 투어를 돈 뒤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발표한다는 것이다. 야, 이제 뭐 27일 딱 되면은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포문을 열어서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국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 민심 투어면 뭐 전국 이제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다 이렇게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야, 예상외로 또 이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렇게 한마디, 이제 한 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화제도 나올 거고, 또 이렇게 행보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지지자들이 또 환영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일투족으로 이제 말 한마디와 또 행동 하나가, 발언 하나가 또 이슈가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인이죠. 말 행동고지 하나하나 이거 참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민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하면 여쪽에서 또 여쪽 그 대권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말을 또 지어내니까, 일례로 얘기해서 전번에 최민희 사건 아시죠? 예. 식당 아줌마하고 사진 찍었다 그래가지고 민감한 부분이라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괜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예, 일을 뭐 괜히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냥 이게 참, 이 대권 도전해서 가기까지가 이게 참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1년 채 안 남았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 전 총장 캠프의 이동훈 대변인은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윤 전 총장의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 메시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 이건 이제 국민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서 국민의 여론에 따르겠다 이거죠. 국민의 생각을 윤석열 전 총장은 그쪽으로 가겠다. 며칠 전에 얘기했듯이 나는 이제 여야 필요 없다. 내 갈 길을 가겠다. 여가 뭐래든 야가 뭐래든 내 중심대로 가겠다. 윤석열 전 총장은 그래요, 항상. 그 생각이 그래요, 항상. 걷는 모습도 그렇고 생각하는 모습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런 식으로 자기 길을 가겠다 이겁니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처럼 대도무문 넓은 길을 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가겠다. 거기에 이제 국민의 생각이 더 합치면 자기는 더 좋다, 이런 얘기겠죠. 이어서 이동훈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 시기에 대해 6월 말 7월 초, 날짜는 아마 한 27일 보고 있는데 그날이 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이제 하겠다고 해서 밝혔습니다. 또한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일정이 좀 늦춰지고 있지만 날짜는 그 언저리가 아닐까 싶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뭐 그렇죠. 실무적인 그 뭐랄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생각을 많이 하겠죠. 이제 드디어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고 이제 등판은 이제 27일 날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이동훈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 선언과 함께 정치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그 이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구상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뭐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의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 넓은 구상을 갖겠죠. 윤석열 전 총장이.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뭐 이거 뭐 그 큰 누구나 다 갖고 있겠지만 이런 구상을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얘기입니다. 자, 이동훈 대표 대변인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계획 중이다라며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님이 오늘 아침에 민심투어 하면 국민이 짜증낼 거다라고 하는데 국민이 최대한 짜증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런 민심투어를 하겠다 이거죠. 이거는 말이죠. 비대위원장 했던 그 김종인 씨가 이 사람은 이분은 참 이상한 분이야 진짜. 진짜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 박지원이 생각나요. 박지원. 까딱하면 그 이상한 얘기가 태클을 걸고 뭔 민심 투어 하는데 무슨 뭐 짜증을 내요. 국민이 얼른 좋아하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 하나를 주시하고 국민들이 온갖 거기에 저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뭐 민심 투어 하면 국민이 짜증내. 뭘 짜증내길. 이 김정인 사람 자기 생각을 뭘 짜증내. 우리 국민은 더 좋아해요. 그 사람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걸 알고 싶은 건데, 뭐 민주하면 국민이 짜증내기를. 참나, 참. 이거 참, 이 양반 이거 참, 민주주의의 방해 이 테크의 일인자예요. 뭐 이쪽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전번에도, 어떨 때는 문재인 전번 선거에는 그냥 거기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문재인 운동하고 요쪽에 이제 국민의힘 들어와가지고 4.7 보궐선거에 와가지고 또 한번 능력은 있지만 가끔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 묘한 참 얼굴 생긴 대로 진짜 보면 얼굴 보면 참 보곱게 생겼는데도 요런 거는 아주 그냥 원래 책사들이나 삼국지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책사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얼굴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그 말하는 하나하나 언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이제 이동훈 대변인이 하는 얘기가 뭐 짜증낸다면 뭐 거기에 좀, 짜증내지 않도록 민심 투어를 하겠다 이거죠. 이런 건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가끔 나와가지고 그래도 일종의 그 정치에 그래도 중진인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는 참 민심 투어 한다면 그냥 좋게 그러십니까? 그럼 그렇게 넘어가면 되지. 뭐 국민이 짜증낸다는 거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 사람아. 에휴 진짜 이거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래서 그 젊은 정치인들한테 노땅 소리 듣고 꼰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지금 뭐하러 그렇게 얘기 들어요? 우리는 뭐하러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자, 민심 투어를 반영해서 국민의힘 입당 문제도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정치 시작 공식 선언을 피하면서 대변을 통해 말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은 이제부터는 직접 나서서 아마 말할 것이다. 얘기도 하고 국민들과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겠죠. 이제 직접 나서서 아마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겠죠. 전원 정치라고 비판하시는데
인터뷰와 강연 등의 활동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인터뷰는 뭐 당연히 하실 거고, 이제 강연을 하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강연을 할 때 강연을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 이거 뭐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하지만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 자기의 소신을 막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강직한 성품이 있는 분이라서 이런 거 뭐 누가 토달아도 내가 내 갈 길을 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올해부터 이제 집착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스타트 계기가 있어서 스타트하는 그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맞아요. 이제 뭐 스타트 할 때 잘해야지. 처음부터 이거 마라톤에 보면 처음부터 이게 스타트가 괜찮아야지 끝까지 가지. 스타트가 불안하면 피니시 라인에 좀 도착할 때가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뭐든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스타트 할 때 좀 제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보수와 중도, 진보, 탈진보 세력까지 아우르겠다는 이른바 빅텐트의 중심축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와 중도, 진보, 그 다음에 이제 탈진보 이 세력까지 아우르겠다는 건 다 달래겠다는 거죠. 달래서 불만, 불평 뭐 이렇게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좀 아우려서 각 이제 진보, 뭐 중도, 뭐 탈진보 이런 보수 이렇게 해서 좀 아우려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참 이제 또 나서게 이제 스타트 하게 되면 이제부터가 진짜 선거라는 거, 이제야 서서히 움직인다는 것이 우리 국민한테의 생각을 주겠죠. 생각도 주고 뭔가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겠죠. 자기 생각을. 자, 이어서 이동훈 대변인은 텐트를 치려고 하면 중심축을 어디에다 박느냐가 중요한데 축을 국민의힘에 박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여전히 보수의 중심,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윤 전 총장은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이 이렇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대변인이 이제 대신해서 국민한테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생각을 다 잃지는 못했어요. 마음을. 왜냐하면 이분이 또 그냥 진짜 세계 유례사상 없이 유례사상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갈지도 몰라요. 아니면 무소속 아니면 새로운 신당 창당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국민의힘에서 또 올 사람도 있다고. 왜냐하면 이 정치인들이 이쪽이 좀 유리할 것 같으면 글로 가잖아. 예? 그게 철새라고 그러는데 철새를 떠나서 야, 내가 국민의힘에 탈당을 해가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신당을 낸다. 그러면 그쪽에 싹 가는 국회의원들도 국민의힘에 많이 있다고 저는 포진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떻게 나올런지. 그러니까 너무 이준석 당대표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적은 두죠. 예, 적은 국민의힘에 거기에 이제 중심을 두겠다. 중심의 축을 쌓겠다는 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생각은 요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100여 명의 정도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하고 생각이 틀리게 되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신당을 창당할 수 있습니다. 신당 창당은 당명은 또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검색하면 되는 거죠. 뭐 있어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다 캐치했을 겁니다. 예. 자, 이어서 이 대변인이 이날 라디오에서 민심 투어 기간에 대해
짧게는 일주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며 차후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스케줄은 27일쯤 27일이 박아놓은 게 아니라 27일쯤 대권 도전 선언 7월 초까지 민심 투어 이후 국민의힘 입당 발표로 추정해 볼 수 있다. 6월 말이 아니면 7월 초 정도에 뭐 또 이거는 있다는 거지, 예상하겠다는 거지 7월 초에 뭐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케줄은 뭐 20일 이게 민심 투어가 먼저겠죠. 투어 기간이 일주일 동안 아무튼 이 대선 후보 지금 뭐 어느 쪽에 보면은 이재명이가 한 2% 오르고 5% 오르고 어느 쪽에 리서치에 보면 뭐 윤석열이가 대선 주권 대권 도전 1위라 그러고 이 여론지상한 이게 뭐 야리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아니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뭐 오차 범위는 있겠죠. 오차 범위는 있겠지만 정확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저는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건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대강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들어서서는 다르겠죠. 또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하겠죠. 하지만 제 염원은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만들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거기 공감이 갑니다. 자, 여기서 또 홍준표 씨가 나와요. 홍준표 대권 도전한다. 그래, 윤석열 겨냥을 해서 검증을 해야. 홍준표 씨가 이것도 예상외로 이것도 예상외가 아니라 이분은 홍준표 씨는 그 대권 거기에 그래도 3위 정도는 가요. 이제 봐봐요. 이렇게 올라가서 뭐 거기 여쪽에 뭐 이낙연, 정세균, 뭐 이광재, 뭐 최문순, 뭐 뭐예요, 읍장 이장 하다가 됐던 뭐 김두관이 또 추미애 말이야 그냥 이런 사람들 왜 나오는지 몰라. 나오는 건 자유야, 자유민주주의지만 왜 나와가지고 참 그냥 뭐랄까 자기 자기 존재감 이렇게 그냥 나와서 그래도 좀 우리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이 이 드라마나 영화에 안 나오면 그 존재감을 잃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슈가 되려면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러면 추미애 이광재 이런 것들 말이야 참 진짜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무소속으로 옛날에 4.7 보궐선거 때 허경영 씨 나와서 5만 몇 표 얻잖아요. 그 사람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자기가 이렇게 또 5만 몇 표 얻었으니까 거기 5만 몇 표 있는 사람은 다 여야 꼴보기 싫어서 허경영한테 한 건데 허경영은 자기 편지 알아요. 그걸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의 공약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지. 허경영도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홍준표 씨는 대권 이제 도전한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겨냥한다 이건데 뭐 겨냥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검증해야 된다. 뭐 검증이 다 됐는데 무슨 검증이야. 지가 심사위원이야. 이거 홍준표 씨 좀 가끔 이럴 때 내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이거는 좀 홍준표 씨가 발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자질, 가족, 도덕성까지 다 검증한대. 자질, 가족, 도덕성까지. 이거는 홍준표 씨가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전 홍준표 씨를 존경하는데 때로는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검증해야 된다. 자기가 무슨 국민도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은 맞아요. 근데 대선 후보로는 참 훌륭한 분인데 이런 거는 그냥 서로가 이렇게 선의의 경쟁해서 윤석열 씨가 경선에서 하면은 밀어주고 또 우리 홍준표 씨가
홍준표 씨가 이렇게 무소속 의원이 하면은 또 밀어주고 이런 밀고 당기는 거 했으면 좋겠지만 선의 경제 해가지고 서로 막 그렇게 저 음모와 뭐 이렇게 이상한 저 문제를 삼지 않고 경선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경선에 나갈 거예요. 예. 자, 국민의힘 복당을 신청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자질 검증과 본인 가족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아, 이거 홍준표 쪽의 그 가족,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 이거는 진짜 홍준표 씨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치나 그 저거 아는 정보에 의하면 홍준표 씨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예, 이거 아들도 그때 당시 야당 그 대통령 후보로서 나면서 불이익을 많이 그 좀 받았죠. 저 부인도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면 저 홍준표 씨가 자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나는 깔끔하다. 대신에 윤석열 씨를 검증해야 된다. 아, 그건 또 이해가 가네요. 예,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예, 겨냥해서 너도 나는 자신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여태까지 사람들을 검증을 했다. 다만 아직까지 모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도덕성과 가족 그리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검증해야 된다. 아, 이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홍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 이거 맞아요. 이거 도덕성하고 인성 그 다음에 이런 건 다 검증해야 됩니다. 근데 뭐 옛날에 저 홍준표 저 대표 시절에 저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그 토론하는 거 보면 그냥 다 얘기했잖아요. 640만 달러 그때 당시에 그 저 노무현 대통령 그거 문제 나와가지고 중수부에서 다 했고 박연차 문제 뭐 이런 거 다 얘기하고 다 뚜렷하고 투명한 그 기록을 다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공감이 안 가잖아. 그렇게 진실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먼 산 쳐다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자, 그는 그 두 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며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가 자질 검증과 도덕성 홍준표의 한치의 망설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이건 오르신 얘기예요. 예, 홍준표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 얘기가 맞습니다. 요거 당연히죠. 자질 검증, 도덕성 검증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지 대통령 자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거 지금 문제 나와서 그런데 자질 검증, 도덕성도 이해가 가는데 이거 시험을 봐야 돼. 대통령 대선 볼 때 뭐냐? 우리가 외국하고 같이 여러 나라 예를 들어서 G7이나 뭐 G20 뭐 이렇게 정상회담 할 때 기초적인 영어는 할 줄 알아야 돼. 영어. 예, 통역도 필요하지만 통역은 하지만 기초적인 영어. 그거 봐요. G20하고 G7 할 때 문재인 대통령 보십시오. 영어도 못하니까 한마디도 못하는가 인사말도 못하니까 군무원이 이건 하겠지만 기본적인 생활 영어 같은 건 해야 돼. 이게 서울대 나온 김영삼이 뭐 할 거야? 나와봐야 머리 이게 기본으로 이거 영어는 못하는데 영어 기본은 배워야 돼요. 생활 영어 같은 거 유머와 이트 같은 거는 통역이 아무리 있어도 통역 빼고 예를 들어 통역이 양쪽 정상들하고 만나는데 통역이 따라다니지만 그 기본적인 나가서 뻘쭘하게 영부인하고 같이 다닐 때는 이거 뭐 마크롱하고 지금의 미국 대통령하고 이게 대화가 돼야지. 이거 멍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도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기본 영어 시험. 처음 다 무식해 대통령들이. 예? 뒤에서 누가 다 해주겠지. 뒤에서. 이게 아니라니까. 기초적인 생활 영어.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영어는 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 된다. 이거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죠. 머리에 든 것도 있어야지만 추진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어야지만 이게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 자질 검증, 도덕성 좋다 이거야. 이것도 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영어는 기본적인 세계적인 공통어,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영어 시험도 봐야 돼요. 이거 앞으로 나와야 돼, 이런 게. 자, 내년 대선에 대해서는 70년 대한민국이 이뤄놓은 업적을 불과 5년 만에 허물어버린 문재인 정권을 바로잡아 국가를 정상화하고 나라를 선진 강국으로 만들어 하는 중차대한 대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정치 경험이 일천했던 문재인 후보를 이미지만 보고 선출했다가 5년간 호독한 경험을 당했다며 국민들이 그런 경험을 더는 겪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윤 전 총장의 정치 경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으로도 읽힌다. 예, 맞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 얘기가 맞습니다. 예. 정치 경험이 일천했던 문재인 후보를 이미지 보고 있다가 선출했잖아, 국민이. 그리고 나서 이거 뭐예요? 5년 동안 그냥 국민을 토탄에 빠지고, 예? 지금 이 기간까지 오고, 나라에 지금 빚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더 잘 알죠? 빚이 막, 아이고, 이거 뭐, 그러니까 이제 이 5년간은 호독하게 국민을 이렇게, 응? 진짜 민생과에 휘달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 이겁니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무소속 의원 얘기가 맞습니다. 예? 이 국민들 더 이상 그런 경험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전 검찰총장 얘기 검증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야. 예, 이거는 오르신 얘기예요. 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존경하지만은 홍준표 그 의원 얘기도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전 검찰총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홍 의원은 복당 절차가 끝나면 천안을 다니면서 이렇게 딱 구경한다 이거죠. 천안을. 복당 절차가 딱 끝나면 국민에 들어가면 천안을 다니면서 딱 하면서 국민에게선 자질검증과 도덕성 검증부터 받을 것이다. 예, 자질검증과 도덕성 검증 꼭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참 홍준표 씨 이거 참 훌륭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전번에 이거 이렇게 문재인 후보한테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는데도 국민들이 공감이 안 가. 이거 왜 그런지 몰라. 이 홍준표 의원 얘기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이 이거 가끔 보면 개돼지가 왜 개돼지라는 게 맞아요. 그 여당 쪽에서 개돼지로 쳐다본다는 게 아니 그 진실되기하고 진정한 얘기를 하고 자료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잖아. 이게 또 다시 될지도 모른다고 해. 이게 우려를 하는 거예요. 홍준표 저쪽에서 홍준표 의원이 그래 도덕성 검증하고 이거 다 해야 돼요. 자질검증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이거 홍준표 무소속 의원께서 오르신 얘기예요. 오르신 얘기예요. 예. 야 이거 참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인데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좀 이 얘기를 경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준표 씨 얘기 들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예. 검증해서 정확하게 되면 정확하게 경선하고 홍준표 씨 지면은 또 아름다운 양보를 하고 또 윤석열 씨가 지면 또 양보하고 중간에 유시민이 또 이거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올 거예요. 또 봐봐 나오지. 이쪽 야 쪽에서 또 나온다고 또 어중이 떠중이 막 다 나와서 그 대통령 후보가 나중에 벽보 붙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 30장 붙일 것 같아. 여기 15명 여기 15명 그냥 벽보가 그냥 저 길거리 가면 그냥 담벼락에 그냥 빡빡빡 붙여가지고 청소하는 아저씨들 고생 많이 할 것 같아. 예? 그러다 또 중간에 또 퇴지가
저 뭐야 중간에 또 사퇴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나오면서 또 그럴 거야. 나는 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쪽은 또 몰아주고 이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 봐봐 나오지 추미애 또 이상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저 이상한 여자들이 많아요. 이상한 저 여성 저 정치인들이 윤미향이 추미애 아유 진짜 이거 참 이 양반들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나오자니까 나가는 거고 또 저 최문순이 저 강원도지사 나와가지고 참 진짜 그 저 얼굴 자체가 그냥 대통령 그거 저 어디 국가에 우리 저 정상들이 나갔을 때 그 야 그거 뭐 미얀마에서 온 것도 아니고 필리핀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얼굴 자체가 그거 뭐 이거 저 욕하는 거 아니고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문순 씨도 저 욕하려면 욕하고 얼굴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저도 많지 않지만 하지만은 아무나 나서지 말고 걔네 국민들 그저 생각을 혼란과 혼돈에 주지 마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제가 원래 이거 한 20분만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많이 오버됐네요. 31분 정도 냈는데 11분 정도 오버가 됐네요.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태산TV의 고태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